그럼 지금부터 8월 8일 토요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8월 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3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562명입니다. 신규로 86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629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7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의 선교회 소모임과 관련해서 선교회 활동을 하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명이 지난 8월 4일에 확진된 후 가족 1명이 같은 날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한 결과 과거에 7월 22일, 23일에 각각 확진되었던 부부 2명이 7월 19일 같은 선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현재까지 서울의 선교회 소모임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역시 서울의 성동구의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한 명이 지난 8월 5일 최초로 확진된 후 같은 날 가족 1명 그리고 이후에 지인 부부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입니다.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해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 총 누적 확진자는 16명입니다. 고양시에 소재한 반석교회의 위험 요인으로는 교회 예배 후에 교인들끼리 식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교인 중 어린이집 종사자를 통해서도 전파를 확인하였는데 어린이집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고양시 기쁨 153 교회와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8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위치한 지하 1층에 창문 및 환기시설이 없었고 예배 후 같이 식사가 이루어졌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다단계 판매 업체 엘골인 바이오라는 다단계 판매 업체와 관련된 추가 환자가 확인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과 관련된 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는 등 총 13명이 확진되었는데 추정 유입 국가별로 보게 되면 아메리카가 4명으로 다 미국 4명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외에 아시아가 7명으로 필리핀이 3명, 방글라데시 1명 등입니다. 8월 6일 평택항에 입항한 필리핀 일반 화물선에서 승선 검역 및 선원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의 선원이 확진됨으로써 선박 소독 명령 그리고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까지 국내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긴밀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상황과 관련해서 2차례에 걸쳐서 1차로는 293명, 2차로는 72명의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가 입국한 바 있고 지금까지 총 101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1차 입국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가 101명이 된 것이고 1차 입국자들 나머지 분들은 다 214명은 어제 퇴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2차 입국자의 경우에는 오는 8월 12일에 역시 전원 진단검사를 거쳐서
음성의 경우는 8월 14일에 퇴소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개발 등과 관련해서 오는 월요일에 민간 합동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위원회 산하 치료제와 백신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는 월요일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제 그리고 백신의 주요 개발업체, 치료제의 경우는 2개사, 백신의 경우에는 3개사가 직접 참여하여 현재의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는 34개 병원에 총 113명의 환자들에게 공급이 완료되어 투약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수해 발생 지역에서 각종 장내 병원체에 의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유행 그리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물, 구체적으로는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이 해당되는데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시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는 등 조리 때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오염된 지역에서는 유행성 눈병, 피부병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긴 장화의 착용이 필요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수해 복구 작업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이후에 고여있는 물에는 설치류의 소변을 통해서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 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화라든지 고무장갑 등의 착용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작업 후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모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풍수해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분들의 임시주거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대해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를 위한 손세정제 공급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을 지원하며 2m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을 잘 안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종교 행사나 각종 모임 등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여전히 당부드립니다. 각종 모임 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의 방문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말에 종교 행사나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종교 행사나 학예 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종교 행사 시에도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2m 거리두기,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기, 계속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또한 종교 행사 전후에 식사 제공이나 소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는 여름철을 맞아서 예상과는 달리 북반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전 세계에 파악된 환자만 2천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따라서 거의 하루에 25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500만, 브라질이 300만, 인도가 200만 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믿기 힘들 정도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호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지역에서도 산밀 지역과 그러한 환경에서 계속 환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8월 초인 국내 상황 현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와 동일하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6월 중에 수도권의 종교시설에서 보였던 유행 양상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사례는 적다 해도 부산이라든지 충남 등 지역별로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깜깜이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방역당국에서 한 번 발생이 일어났던, 따라서 코로나19에 한 번 당했던 상황이나 시설에서는 다시는 감염 확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최근 종교시설이나 종교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의 코로나19의 재발생은 방역 당국자로서 아주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추적조사, 접촉자 검사와 격리로 지역사회 전파라든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따라잡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종 수칙, 거리두기 등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로 맞이했던 그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재 서울까지 포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집합 제한이 해제된 상황이고, 다음 주에는 프로 경기 관중 수도 늘려서 입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사회경제활동도 유지되어야 하기에 현장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는 전제로 이러한 대책이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5월 초에 겪었던 이태원의 유흥시설에서와 같은 방심을 갖는다면 마치 뚝이 무너지듯이,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해외 국가에서 발생이 이어지는 것을 보시듯이 언제든지 또다시 폭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기약을 못할 정도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설령 오랜 시간 후에 안전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지금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계속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점이 있으시더라도 적응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시설 관리자들이 출입할 때 요구하는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아마도 우리가 맞이했던 금년, 즉 202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온다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칙이 상식이 되는 순간이 바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에 노력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역학조사 내용을 위기소통팀이나 다음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의 2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환자 발생 추이 관련입니다. 오늘 국내 환자 발생이 30명으로 늘었는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푼 지 2주 만에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는데, 앞서 일각에서는 다소 빠르게 종교시설에 대한 강화 조치를 해제한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방역당국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브리핑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수도권의 종교시설이나 종교 소모임과 관련해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시기 자체가 질의를 주신 대로 방역 강화 조치를 푼 지 2주, 그러니까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좀 지나면서 발견됐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유사 사례가 지속될 경우에는 방역 대책에 대한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회 모임 등의 경우에는 심지어
역학조사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까지도 발견이 되는 등 어제 총리께서도 중대본 회의 때 서두에 교병 필패, 즉 교만한 병사는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생이 조금 더 그동안 좀 낮아진 것이 아닌지, 또 외국에 비해서 뭔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소식이나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경각심을 혹시 낮추는 것은 아닌가,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계속 더욱더 그 강한 방역 조치에 대한 대비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대로 현재 우려되는 것은 종교시설,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산발적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상황을 상당히 긴장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모니터링이나 감시 등을 통해서, 또 충실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일단은 유사 사례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방역 대책의 강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도 말씀드립니다. 네. TV조선 송민선 기자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쁨 153 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지표 환자의 배우자인 목사께서 별도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소재한 사업체에 속해 있다고 파악했다고 설명했고, 그 업체의 성격을 다단계라고 했었는데, 업체가 위치한 곳이 설릉역 커피 전문점, 그리고 V빌딩 등 앞서 확진자가 나왔던 일대와 근접한지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다단계와 교회 간의 감염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그 위치상으로는 그 근접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브리핑 들어오기 직전에도 우리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팀장과도 잠깐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설릉역이라든지 강남 일대 특별히 다단계 방문 판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결고리 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코로나19 전파가 상당히 다빈도라는 점이 좀 우려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단계와 교회 간의 선후 관계는 다단계가 앞선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들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브리핑 시간 등을 통해서 파악되는 상황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TV조선 송민성 기자님 질문입니다. 수해와 관련되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 이재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임시 대피시설 방역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과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 방역 당국으로서 희생자에 대해서 또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동시에 주거지를 떠나서 이재민 임시대피 시설 등에 머무르게 되면 거리두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 아까 그 보도 참고 자료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안전한 음식물의 섭취가 중요한 상황에서 각종 감염병의 전파 우려도 있습니다. 또 조만간 소망하기를, 만약 그 집중호우가 멈춰지고 복구 작업에 나서실 경우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 또 유행성 눈병의 우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열성 질환의 발생 우려, 더 나아가서 총체적으로는 그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이 충실하게 지켜져야만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이미 지침화해서 일선 지자체 또 재난
관리본부 등과 협조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복구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또 오늘 직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 항상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심리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즉 피해를 당하신 분들, 나아가서 아까 유가족도 위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그 방역 당국은 물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 관련해서 기자님 두 분 질문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역학조사 팀을 통해서 확인해서 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강일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 송동구 가족 모임 사례가 확진자 중 한 명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 현재 예배 참석자들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인 사례와 동일 사례인지 확인해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바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역학조사 팀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도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인데 즉답이 어려우면 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의 구무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성교회 모임에서 역학조사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또 정보 제공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이 역학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보도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기존의 확진자가 7월 22일, 23일 날 확인된 분들에 대한 언급을 제가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해당되는 선교회 소모임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언급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자체의 회피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 역학조사 팀으로부터 문자로 온 내용을 공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강일한 기자님이 질문 주신 내용은 동일한 사례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현재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앞서 기자님들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집중호우가 호남, 영남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이번 수해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7개 지자체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소임은 수해 상황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건강 문제까지도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지자체와 함께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해 발생 지역에서 물 그리고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또 안전한 물과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민 등 대피하신 분들께서 어려움이 크시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일단 코로나 예방 등을 위해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두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현장에 있는 우리 지자체 요원들께 바로바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와 코로나 유행 그리고 휴가철 방학 등 여행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방문으로 여러모로 건강관리나 코로나 유행에 우려가 있는 8월 두 번째 주말입니다. 특별히 종교시설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단 한 명의 감염자가 있을 경우 그 전파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한순간에 확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또 배려하는 행동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코로나19는 물론
집중호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또 다른 질병 예방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말 대응에도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8일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통역 신환희 윤남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